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유현정입니다. 오늘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릴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2019년 하반기 승무원 채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이 유현정 토익 블로그 네이버에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이미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제 이 포스팅은 글로 쓴 버전이고 이제 말로 하는 버전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일단 들으면 되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글로 쓰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전혀 다르죠.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글로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제 이런 유튜브 스틱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블로그의 제목을 뭐라고 나눴냐면 아시아나항공 보통 9,000명에서 12,000명사이 지원하는데 서류 탈락하는 스펙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관심 있으신가요? 서류 탈락하는 스펙 여기에 끌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10,000명 이상 지원하는 거에 끌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탈락하는 스펙에 관심이 있겠죠. 왜냐면 합격하는 스펙은 사실은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그 안에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많은 지원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 이제 탈락을 시키기 위한 알고리즘은 당연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하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서류 탈락하는 스펙 관련돼서 이제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아시아나항공 서류 지원이 끝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서류에서 탈락한다 라는 어떤 그런 스펙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서글프죠. 합격하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싶겠지만 또 떨어지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준비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할지,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면에 있어서는 제가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시아나항공 합격하는 스펙이 아니라 떨어지는 스펙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속상하더라도 어차피 제대로 된 정보고 올바른 정보고 팩트라면 받아들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의 직업인 승무원의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신입생들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내거든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는 작년이 아니고 적어도 한 3년 전 정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왜냐면 포스팅을 할 때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들에 대해서. 특히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의 이제 이미지거든요. 이게 신입 승무원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는 똑같은 이미지를 추구하는 항공사입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달라질지 모르니까 이번 채용 이후서부터는 달라지는 거는 제주항공처럼 여러분들에게 트렌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이미지를 제가 이거 사진을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같이 함께 넣었는데 합격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분석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번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채용 공고에 몇 명이 지원했냐 이거예요. 합격률은 어떻게 되고 몇 명이 지원했냐면 보통은 아시아나항공은 적게 지원하면 9,000명 정도고요. 많이 지원하면 12,000명 정도거든요. 근데 적게 채용한다 그러면은 9,000명 정도가 지원하고 많이 채용한다 그러면 12,000명 정도가 지원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신기한 게 이번에는 채용이 급작스럽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어떤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했었는데 정작 준비가 안 된 지원자도 지원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자 수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저는 9,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10,000명이 넘은 거예요. 채용 설명회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핫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 급작스럽게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그게 많은 인원수를 채용할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언론 기사에 특별하게 뭐 산업은행이 채권단이 된 이후서부터는 아시아나항공 채용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흘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한 거는 전 사실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정도가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세는 마지노선이니까 27세들은 모조리 다 지원했을 것 같고요. 28세, 29세는 뭐 지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채용 이제 설명회를 그동안 했었거든요. 이제 이번 아시아나항공이 박 회장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근데 거기를 통해서 인사 담당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은 부천대학교에서 중요한 인사 담당자가 많은 합격 스펙을 공개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성신여대 채용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을 많이 들이는 대학이에요. 성신여대에는 이제 가장 오래된 인사 담당자가 가서 채용 설명을 해주는데, 28세는 경력직으로 지원하시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27세 아니면 28세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저희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27세 이상은 조금 아니죠, 많이죠. 합격하기 힘들다라는 거 안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어서울 자회사죠. 그러니까는 에어서울 같은 경우도 같은 계열사인데, 에어서울은 이번에 29세가 신입으로 지금 합격을 해서 저한테 블로그에 댓글로 직접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을 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서울은 29세가 신입으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아시아나는 아직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27세.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서류 합격률은 보통 30%입니다. 30%. 근데 이게 30%인데, 이제 서류 끝나자마자 바로 실무 전에, 그러니까 실무죠. 실무 면접을 일단은 볼 때 암리치를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서류 합격자들이 10,000명이 지원하면 3,000명을 합격시켜줬는데, 3,000명을 암리치를 잴 만한 인력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아무래도 조금 더 서류 합격률이 줄어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번 채용이 결과가 끝나고 난 뒤에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건 제가 앞으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라고 일단 치죠. 그동안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채용 가능상. 그럼 이제 그 30%가 3,000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3,000명 중에서 첫 지원을 70%로 뽑습니다. 이제 이건 인사 채용 담당자가 밝힌 내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30%가 이제 재지원 또는 임원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번부터는 인사과 약간 기강회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말도 전해오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약간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 인사과 직원들이 좀 적당히 유지해서 기록을 적당히 좀 해가지고 28세도 합격을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역시 이번 채용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지원자들은 서류 탈락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합격을 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면 희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네, 저도 그런 희망적인 뉴스를 계속 전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꼭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들은 떨어집니다라고 했는데 당당하게. 근데 물론 저는 최합 기준, 그러니까 최종 합격 기준으로 주로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하니까 서합 기준으로는 별로 그렇게 강조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최합 기준이 아니라 서합 기준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서류에 탈락한다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가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고인데, 자, 우선은 아시아나항공은 일단은 LCC 인턴 경력직을, 여기 보이죠? 예, LCC 인턴 경력직을 밝히고 지원하면 서류에 그 사실을 밝히게 되면, 그러니까 지원서에 또는 자소서에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LCC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의 그동안의
승무원의 어떤 문화, 거기에 약간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한항공은 LCC의 인턴으로 근무하고 정규직이 되지 않은 상태, 즉 1년이나 1년 반 정도 이런 상태의 인턴들이 그 사실을 자소서에 밝히고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저의 데이터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합격하게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합격 소식은 승준생들에게 희망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중동항공사 출신은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을 누려야지 아시아나항공은 아닙니다. 중동항공사 출신들, 즉 뭐 인턴이건 1년, 2년 경력자건 신입으로 지원할 때 외항사 출신들을 아시아나항공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대한항공과 제주항공과 전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항사 에미레이트나 카타르 항공 경력을 밝히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 동방항공이라고 아시죠? 중국에 동방항공에서 근무한 승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종종 합격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밝히고 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원해서 합격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동항공사 출신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이미지와 또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의 어떤 분위기 또는 그동안에 뭐 박 회장이 있었을 때 뭐 솔직히 말해서 박 회장님이 좋게 말하면 승무원들을 너무 사랑했던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승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즐거움을 드리고자 동원됐던 게 사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중동항공사 출신이나 또는 경력직 승무원들이 다른 항공사의 문화를 이미 접하고 온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부작용이 있을까봐 지원을 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박 회장 그만뒀잖아요. 떠났잖아요. 이제는 회장이 영접하고 뭐 회장님을 위한 파티를 하거나 회장님을 위한 공연을 하거나 그런데 동원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드디어 채용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모릅니다. 이번은 이제 채용이 끝나고 난 뒤에 대강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석은 그 채용 트렌드 완전히 최종 합격까지 발표되고 난 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벌은 전혀 상관없고요. 이제 2년제, 4년제만 중요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년제. 2년제하고 4년제 비율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두 번째 제가 포스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전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중동항공사 또는 뭐라 그러나 전공 그 다음에 LCC 경력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렸는데 학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학점이 2.7 미만은 떨어집니다. 그 2.7 미만은 합격한 사례가 제 데이터에는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면 그 스토리는 승준생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저도 그런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7 미만은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 서류에서 그거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덧붙일 말은 지상직. 지상직 경력은 저희 유토스 어건 수강생들 중에 지상직 경력을 가지고 그 경력을 자소서에 이제 녹아내서 이제 그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지상직 관련한 얘기를 언급만 해도 사실 불합격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제 지상직 경력은 밝혀도 합격합니다. 예,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2년제, 4년제 합격 비율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포스팅 다시 오픈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여드리는 거 뭐냐면 아시아나항공 인턴생들 아까 그 이제 교육 끝나고 난 뒤에 이거 벚꽃 축제 같은 분위기의 어떤 그 여의도인가요? 하여튼 윤중로? 여기 간 거 같은데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사진들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그렇게 많이 승무원들을 공개하진 않거든요. 언론에다가.
자, 그러면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인데 역시 모자 보이시나요? 여기 모자? 아시아나항공에 합격하는 이미지. 이 모자 보이나요? 이 모자에 어울리는 인상들을 채용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에 어울리는 인상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쌍꺼풀이 과도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잘 보면 쌍꺼풀이 과도하게 있다거나 또는 뭐 얼굴 형태가 무조건 계란형이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광대가 좀 있어도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그냥 선한 이미지 모자가 어울리는 그런 눈매를 가진 사람들 선호하는 거 맞습니다. 꼭 이뻐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미지 한다고 해서 꼭 이쁜 사람들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임원 면접 들어가게 되면 실무 면접 아니고요. 임원 면접 들어가게 되면 되게 이쁜 이미지의 어떤 그런 지원자들이 옆에 나란히 서 있는데 꼭 그 사람들이 합격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막상 면접을 보고 이제 이런 소문들이 나면 임원 가니까 애들이 다 이쁘더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합격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이미지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요거 다리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다리 사진 보이나요? 다리. 자, 여러분들이 제가 아시아나항공은 팔다리가 길고 뭐 이런 사람들 선호한다고 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선호하는 승무원 한 명 있어요. 여기 왼쪽 맨 끝에 이 왼쪽에 보면은 비율이나 또는 뭐 키나 또는 뭐 다리 모양이나 뭐 이런 승무원들 선호하긴 하는데 이런 승무원들을 다 뽑는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다리가 너무 말랐다거나 또는 뭐 너무 뭐 아름다운 다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면접 당시에는 다리가 붙어야 하나 그렇게까지 너무나도 마른 다리를 선호하는 건 아니니까 다리를 많이 보는 항공사 맞는데 그래서 이거 참고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른 다리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보여드렸고 그다음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번 채용 인원에 대해서 안내를 하자면 한 번 더 제가 이걸 안내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많이 뽑을 때는 이렇게 52명에서 64명 사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적게 뽑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한 32명에서 36명 사이 정도 되고요. 남자 승무원 당연히 없죠. 적게 뽑을 때는. 네, 이런 인원수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번 2019년 하반기는 사실상 선임 승무원들은 스케줄이 널널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선임을 비행을 시켜서 비행수단을 주면 되는데 그 돈이 차이가 나니까 인턴생들을 뽑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갑자기 뭐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적게 뽑을 것 같아요. 3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설명이 뭐냐면 2년제, 4년제 항공 서비스학과 합격률 그 다음에 왜 4년제가 많이 채용하는지 왜 2년제는 따로 면접을 보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 제가 다른 거를 클릭해서 제가 이거를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를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